네, 잔명어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감 100%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면접 그 불편한 관문 제4탄 논리로 승부하라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더라도 실전에 가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인데요. 면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감 100%에서는 논리로 승부 보는 면접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 면접 그 불편한 관문 제4탄입니다.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네. 오늘은 논리로 승부하라. 논리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참 오늘 주제는 다루기가 참 불편하죠. 이게 원래 버라이어티 같은 데서는 낚시가 쥐약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 취업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논리가 쥐약입니다. 논리. 예, 이 얘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학문적이고 어려운 것 같고 또 취준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라 그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라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따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직업이 직업인지라 말을 잘한다라는 소리는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인데 근데 논리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없거든요. 도대체 예. 논리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걸 한마디로 딱 하면 이제 오늘 방송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방송도 쭉 천천히 하더라고요. 늘려서, 네.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는요. 네. 우리가 말할 때 그 문학이라든가 감탄이 아니라면 설명하거나 주장하거나 그러니까 설명문, 논설문 글로 따지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요거부터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논리성이란 것은 하나는 설명이고 하나는 주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봐도 될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설명과 주장이라는 그렇군요. 것이요. 대략적인 얘기만 들었을 때 우리 학생들은 본인이 스스로 논리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영민 학생은 어떻게 좀 논리적이에요? 어때요? 저는 그냥 대화할 때 약간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논리적이고 싶습니다. 쉽다. 네, 우리 학생은요? 예, 저 역시 논리적으로 싶은데 사실 예. 전공에 따라서도 저희가 논리적에 대한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예, 말씀하신 대로 감정이 좀 치우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죠. 쉽지 않군요. 그냥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태진 씨는 아무래도 옆에서 보면 꽤 논리적인 사람 같은데요. 아니요. 저도 좀 약간 우격다짐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네. 사실 논리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약간 좀 제 와이프가 생각이 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적이긴 하지만 여자들 보면은 좀 감정에 앞서서 차분히 좀 얘기하는 차근차근 얘기하는 조근조근. 스타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자들이 또 면접에서 강하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나온 게 굉장히 조분조분 따지는 여성분들이 이제 면접에 유리하다, 논리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그 주요 공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결과를 보면 여성 채용 비율이 50%가 넘는 기관들이 다수로 늘었거든요. 그 여초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했는데 지식경제부 산하 주요 그 10개 공기업의 최근 3년간 신입사원 현황을 보면요. 여성 비중이 2010년에 26.2%였어요. 그러다가 2011년 32.4%, 2012년에 36.4%로 점점 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광물자원공사,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산업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중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 채용 비중이 이렇게 느는 것에 대해서 그 예. 공기업의 한 인사팀장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스펙은 이제 다 비슷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다 비슷한데 그러면 나중에 면접에 와서 그게 판가름 나는데 네. 이때 이제 여성분들이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조분조분 얘기를 하니까 면접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많이 뽑힌다. 이렇게 진단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뭐 맞는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싸움해도 여자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 그 영훈 학생이 보기에 여성들의 이런 논리성을 실제로 겪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인턴 했을 때 무슨 합숙을 가서 뭐 이제 예. 프레젠테이션 대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일에 다니는 여자였는데 그 처음 말부터 끝까지 그 모든 논리가 정확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질문과 반박이 있으면 예. 자신은 이런 논리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때요? 무서웠어요? 네, 저도 뭐 그런 걸 가지고 싶었는데 네. 부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저도 주변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말을 하면은
헉소리 나잖아요. 도대체 맞아요. 어떤 말을 네. 더 이상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하지만 이것들이 면접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건데 자, 조금 전에 논리성은 설명과 주장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조차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설명은 간단히 말하면요. 설명은 말하는 사람이 판단을 하고 말하는 거고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논리가 없으시네요. 아, 이게 참 당황스럽군요. 예, 뭐 생방송이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설명은 그 어떤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판단의 공은요, 듣는 사람한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장은 말하는 사람이 판단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가령 오늘 뭐 비가 온다라고 치면 오늘 비가 50mm 정도 온다고 합니다. 하고 끝나면 설명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게 많이 오는 건지 적게 온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건 듣는 사람이 와, 50mm면 진짜 많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내가 베트남에 있을 땐 200mm도 봤는데 뭐 이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장은 여기다 뭘 붙이냐면 오늘은 50mm 정도 온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오지요?라고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아니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거밖에 어떤 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결과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단의 공이 어디로 가느냐가 설명과 주장의 차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면접에서는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판단을, 예.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면접장에서 학생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나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열은 설명이잖아요. 나는 어느 초등학교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뭐 어학연수를 뭘 했으며라고 자신의 것들을 나열한단 말이죠. 근데 판단을 그걸 그 면접관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어학연수를 거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주장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보고서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라고 예스와 노로 대답할 수 있게 주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주장을 통해서 면접관을 설득하는 방법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주장을 조금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요. 네. 가령 이게 주장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이렇습니다. 나는 훌륭합니다. 나는 정말 굉장히 성실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장만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이 친구가 성실하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왜 성실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흔히 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저희 교육방송 하는 거 아니죠? 좀 어렵다. 갑자기 왜 채널 돌아가는 거 아닐까 갑자기 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거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학생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영훈 학생 어때요? 네, 우선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뭐 주장을 하고 그게 논거를 뭐 될 수는 있겠지만 예. 또 다음 주장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은 처음 말했던 거랑 마지막 말이 틀려질 때가 달라질 때가 있어서 네.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네, 조우리 우리 학생은. 예, 말씀하신 데 확실히 앞뒤 요지가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또 어려웠던 것이 비유를 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비유 같은 것도 이제 맞게 들어서 이게 비유가 정말 적당히 맞는구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고 면접관이 되물어서 그 맞는 비유인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경우 있어서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아무튼 이 논리적으로 말하게 돼서 분명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논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쓰니까 어려워하시는데요. 네. 빼버리죠. 논리라는 말을 빼버리고요. 네. 그냥 이유. 이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된다. 내가 성실하다라고 저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들릴 거예요. 이유가 없다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땡깡이죠. 네. 그렇죠. 저거 사주세요. 안 돼. 왜 사줘? 그냥 사주세요. 이런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무조건 좋은 인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뭔데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요. 넌 나랑 왜 헤어지려고 그러니? 그냥. 화나잖아요. 화나네. 예.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더 잘해줄게. 이걸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식의 통보를 받으면 화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유 없는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 다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싫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누군가 다 떠오르시는 분이 있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유가 있어요. 예. 맞아요. 첫 만남에서 어디가 좀 틀어졌다든가 한번 좀 안 좋으면 계속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져보면 사실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예. 네, 맞아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를 말로 표현하자니 어느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른다는 표현력의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사실 면접장에서 네. 설마 이유를 대지 못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때요? 이유를 대지 않는 건 아닌데요.
안 맞는 경우가 많죠. 아까 우리 학생이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를 뽑아라라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좀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앞뒤가. 배 터져 죽겠는데 우리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야, 애들 지금 다 먹으니까 우리도 밥 먹으러 가자. 예. 이건 논리적일까 아닐까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애들 다 먹으니까 먹으러 가자는 쓸 수는 있어도요. 그럴 수는 있잖아요. 많이 예. 쓰이는데 논리적이진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취준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어보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충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자신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다. 예. 가령 어학연수도 저 혼자 잘 갔다 왔습니다. 네. 라고 하면 어학연수를 갔을 때 그게 어려웠으리라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되게 네. 룰루랄라 즐겁게 한 1억 들고 가서 굉장히 펑펑 쓰다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학연수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네. 어학연수를 갔다 온 것만으로는 내가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한번 그 리조트에 근무하려고 이제 하는 친구가 취직 준비 예, 중이요? 면접을 갔었어요. 네. 갔는데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것이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입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리조트에 지원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노력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없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는 대충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아. 전 누구보다도 그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 차라리 나은 거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노력할 거니까요. 뽑아주십시오. 이런 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뽑아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뽑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한치 차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 시에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좀 신중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때요? 두 학생이 들을 때에는 이렇게 면접 시에 이런 식의 오류를 좀 범해본 적이 있을지 궁금한데 영은 학생은 어땠어요? 네, 저는 그 약간 완전 논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단점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조직을 중시하는 풍토가 저희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논리는 뭐 회사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단점으로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건 회사에서 느끼는 단점인데 그걸 표현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어려움 많이 있었는데요. 네. 면접을 갔을 때도 실제로 하얀 거짓말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봐라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예. 굉장히 하얀 거짓말? 그게 선뜻 이해가 안 갔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적당한 답변 아예 소재 자체가 좀 틀렸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곤혹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참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거, 이유와 주장을 정확히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냥 단순히 말하기 같기도 한데. 네. 원래 어려우니까 논리하면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래요. 예, 그런 예. 것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게 혼자서 연습을 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말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면접에서 논리성을 갖추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이유와 저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자꾸 들어보면서 연습해보고 맞춰보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했을 때 면접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약간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의 아니게 압박 면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논리성, 그 어떤 논리적 반론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이제 압박 면접과 같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취준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압박 면접이 이런 식의 압박 면접이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면 좀 기분 나쁜 거 있죠. 네. 외모 비하 발언. 뭐 실제로 그런 애도 있었다고 그래요. 딱 보면서 중국인처럼 생겼네? 그러니까 말을 딱 하니까 네. 말투는 한국인 같은데 아무리 봐도 중국인이야. 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뭐 써놓은 키를 보면서 이 키가 아닌 것 같은데 이 키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하. 이런 걸 압박 면접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건데 이건 예. 압박 면접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면접관들의 자질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거는 예. 면접이 아니라 그 면접관들의 어떤 좀 그 훈련이 안 된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더 이제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예. 중소기업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소기업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다 읽어오신 분들이라 워낙에 네. 좀 아이들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막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면접을 하시게 되면요. 거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큰일 나요. 그렇죠. 네, 실제로요. 이런 질문 있죠. 그러니까 여성분한테
뭐 결혼하시고도 일 계속 하실 건가요?라고 물어보는 것조차도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성한테는 그런 질문 안 하잖아요. 성차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질문 네. 자체가 성차별적이기 때문에 이건 인권위에 제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 돼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의 문제인데 사장님의 마인드가 그렇다면 막 깐족깐족대고 뭐 이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간단해요. 일어나서 나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쉽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쉬워도요. 그 회사에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을 다닐 수가 없어요. 사장님 마인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처음 오는 신입사원 그 면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사원을 있을 때 어떨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분명히 좀 안 좋은 결과이실 거니까 이 회사의 어떤 비전과 사장님의 마인드가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나오셔도 그렇게 아쉬울 건 없는 그런 면접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압박 면접인지 아닌지부터 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정말 다시 이 압박 면접 얘기로 좀 돌아가면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의 유형들을 압박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자가 하는 말들을 다 부정하는 것은 일단 압박 면접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부정의 반응 이거 자체가 이제 압박 면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압박 면접의 좀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압박 면접 같은 경우는 그냥 사례를 듣는 이보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네. 좋죠. 서희 씨가? 윤서희 제가 씨는 저도 잘 못하는데. 네. 서희 씨는 저런 거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째서일까요? 네, 평화는 좋은 갑자기 거고요. 분위기 들으셨어요. 평화는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남을 침입해서 침범해서 남이 어쨌든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있지만 그걸 폭력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중근 이사나 윤봉길 일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말문이 막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압박 면접입니다. 네. 이거 근데 정말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정답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뭐 개인적인 주관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객관적으로는 그렇지라도 이건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봉길 이사나 안중근 이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는 저 어쩔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방금처럼 좀 얘기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당황부터 하게 되니까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뭐 저희야 면접 볼 일들이 그렇게 많은 직업이 아니니까 사실 직접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두 구직자 입장에서는 시험 봤을 때 이런 압박 면접의 유형들 직접 많이 겪어봤을 것 같아요. 영훈 학생은 어때요? 네. 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영어 점수 좀 낮을 때 그 영어 점수를 가지고 이게 공부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너의 실력이 여기까지인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안 했다고 하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못했다고 하긴 게을러 보이고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되게 몰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조리 학생은요? 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잘 빠져나가는 편이었는데 그 옆에서 좀 유도 신문에 걸리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면접에서 봤던 회사 중에서 그 무역회사였는데 거기서 그 지원자에게 학점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 왜 학점이 안 좋으신가 그랬더니 영어 공부한다고 열심히 했더니 그랬습니다. 영어 점수 안 좋으신데요?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을 하시면서 말도 떨치고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같은 면접장에 있었던 이분 아니에요? 보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점이 안 좋은 이유, 아까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느라고. 근데 거기 그 이유를 이제 반론을 한다는 거죠. 부정이 학생의 말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이래서 아니지 않나요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런데 영어 점수도 안 좋은데 뭘 했다는 거죠? 라는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가 낸 이유를 부정받으니까 그걸 압박 면접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반론을 제기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좀 싸우는 것 같이 어투가 좀 강해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땐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 아니거든요. 뭐 이런. 제가 좀 그래요. 욱하시는 분들. 욱하시는 분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당황해서 또 말을 못 하시는 분. 점점점. 딱 막혀버리면요.
이러고. 네. 예. 그때 이제 제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라고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실제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건데 들어가 봐서 만약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해서 면접관이 시간을 안 주진 않아요. 네. 생각하시죠. 그런데 3명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생각 안 나는데. 그 말이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그렇게 좀 반론당하지 않을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유는 이렇게 반론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그 영어 점수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유를 댈 건데 거기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반론이 있을 것이다. 네. 까지 생각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거 할 때는 그 반론의 원리를 체득하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 대답, 논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재반론할 수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의 원리를 체득하고 가시면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말하라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실력이 일취월장하지는 않겠지만 평상시에 늘 습관을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말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반론 같은 경우도 그냥 내가 그대로 되는 건 없거든요. 책 몇 번 읽어서 되는 건 아니고 계속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뭐 특히 이제 PT 면접 같은 경우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중국에 진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와 굉장합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래서 아니지 않나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고 말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재반론까지 연습을 하시고 가시면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이 되는 질문 안에 있거든요. 네. 구직자한테 아주 어려운 전문적인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연습을 하고 가시면 반론이란 부분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연습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요즘에 항상 하고 있는 이제 다음 주 예고. 네. 다음 주에는 보다 더 유형별로 들어가가지고 확실하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공감 100% 여러분들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